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재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서울 곳곳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서울 용산구 서계동 상황 살펴보고요. 더불어 이 시각 열린 서울시의 관련 브리핑 연결해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지만 낮에는 따뜻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의 서계동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전면 개발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4년 문을 닫은 뚝섬 승마장을 공공승마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보도자료 팩트체크해서 점검합니다. 송파구 가락시형 재건축 단지에 중학교가 설립됩니다. 초등학교와 함께 하나로 지어지는 서울시 첫 통합학교입니다. 용산구 서계동 일대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족한 기반 시설 때문에 개발의 목소리가 높은 곳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서계동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담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과시켰는데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역과 인접한 용산구 서계동 일대입니다.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된 이곳. 10여 년 전부터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용산구는 지난 2013년 4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는 인접한 서계동 역시 서울역 고가공원 등과 연계한 개발을 구상했고 최근 시는 도시재생을 중점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계획에 최근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이 지역의 상황과 재생 사업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차도 못 올라와요. 소방도로도 없고 차가 못 올라오는데 과연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래 재생을 한다는데 도로도 없는데 재생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지난 1월 주민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미 시에 800건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4차례 집회도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통합개발입니다. 초역세권의 지리적 특성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전면 철거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생 반대! 재생 반대! 지구단위 반대! 지구단위 반대! 계획대로라면 시는 5월 초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 주민들은 집회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건의위와 감사원에 의견 접수와 감사 청구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조금 전 서울시는 서계동 일대가 포함된 서울로 7017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봅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서울로 7017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죠. 먼저 이 7017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예, 서울역 일대 나가보셨습니까? 차들도 상당히 많고 도로도 복잡합니다. 네. 이 그 중심에는 서울역 고가도로가 있는데요.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도에 지어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됐었는데요. 서울시는 이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재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 그 재생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길입니다. 70년도에 지어진 이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 서울역 고가공원을 중심으로 17개의 사람길을 만든다는 것인데 70년도에 지어진 서울역 고가도로 그리고 17개의 사람길을 따서 서울로 7017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예. 그 프로젝트 안에는 그 용산구 서계동 일대도 이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서울시가 브리핑에서 밝힌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방금 전까지 서울로 7017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 서계동 일대가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안에 포함된 구역이라서 오늘 브리핑에서 이 서계동 일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 서계동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브리핑이 진행되기 전 제가 해당 공무원한테 이 서계동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질문했었는데 정확한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취재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브리핑에서 이 서계동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이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입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제5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서계동 일대 개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 서계동 일대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이 관광 문화타운으로 서계동 일대를 재탄생시키고 서울역 역세권, 즉 역에서 250m를 벗어난 구릉지 일대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 구릉지는 기존 도시 조직과 지형 변경을 최소화한 저층 저밀 주거지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지구단위 계획이 가결되기 이전부터 주민 반발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시 관계자와 이 주민들의 만남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지속되었지만 양측의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도 난항은 계속될 것 같네요. 자,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갈등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서울시의 브리핑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서계동과 관련된 그런 사안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 사안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엔 경기도로 가봅니다. 얼마 전 양평 물맑은 전통시장 인근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한 대형마트 건물에 대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대형마트의 공사가 일단 시작은 됐는데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영석 기자. 네, 양평군 양평읍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우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 대형마트가 이 전통시장과 얼마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문제의 대형마트 건물, 지금 저희가 그 공사 현장 맞은편 옥상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하 2층, 지상 2층, 6,400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중인 대형마트입니다. 인근에 있는 물맑은 양평 전통시장, 직선 거리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3년 전 중단했던 공사가 지난달부터 갑작스레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이 참고로 이 현행법에 따르면 이 전통시장 1km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상인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상인들과의 합의 네네, 없이 그렇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합의의 여지는 물 건너 간 겁니까? 일단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평군이 건물의 일부를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사 허가를 내줬기 때문인데요. 현재 공사 85%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전기 배선 공사와 인테리어 작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빠르면 올 10월 중순쯤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 측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영업이 가능한데요. 네. 현재 입장이 맞선 채 공식적인 협의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상생 합의를 뒤로 미룬 채 진행되는 대형마트 공사. 그런데 이 상인들 내부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공사 재개가 시작된 시점부터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의 아파트나 이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직접 화면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제 건축물 자체가 판매 시설로 이제 입점이 되는 거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양평은 지역상으로 좀 큰 마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마트가 쓰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른바 밑바닥 경제로 불리죠. 다름 아닌 전통시장의 상권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대형마트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끌어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팽팽한 의견 대립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군 양평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 골목 상권과 이 대형마트가 공존하기 위한 그런 묘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양평군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서울시는 승마협회가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뚝섬 승마장을 폐쇄했습니다. 이듬해 서울시는 뚝섬 승마장을 공공승마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현재 공공승마장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작성된 서울시 과업 지시서입니다. 뚝섬 승마장을 공공승마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 7,2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고 용역업체를 모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기존 뚝섬 승마장의 연간 회원권은 3천만 원 선. 이 때문에 승마장이 특권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시는 공공승마장을 말 그대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고 기존의 70% 수준의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떤 공공승마장으로의 변형 문제를 논의했고 연구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미팅을 한번 가졌었어요. 하지만 이 안은 무산됐습니다. 시와 공동 투자를 약속했던 마사회가 사업 방향을 두고 이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전환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는 승마장을 아예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용역 타당성이 떨어져 무의에 그쳤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년간 아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환과 이전을 계획하며 3억 원의 용역비 명목의 예산만 썼을 뿐입니다. 그동안 뚝섬 승마장은 폐쇄된 채 방치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아직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거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암암리에 다시 공공승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승마장을 통해 아이들의 승마 체험 활동을 장려하고 승마 역사관을 세우는 등 산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 것. 승마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냥 공공승마장을 서울시도 아직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네, 그런데 거기는 원래 공공승마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곳이라. 시는 공공승마장은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사업 당위성이 크다는 입장. 그러면서 올 하반기 중 공공승마장 사업을 다시 한번 공론화시킬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조선협입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공공승마장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승마장이 말 그대로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승마장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서울시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공공승마장을 재추진하는 이유는 특권층과 고위공무원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승마장은 특권층이 이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공공승마장으로 전환해서라도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팩트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 최종 사인이 안 난 거예요. 이런 탓에 공공승마장 사업이 정말 대다수 서민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선 보도에서 밝혔듯 기존 승마장의 연간 회원권은 3천만 원입니다. 시는 공공승마장에선 70% 수준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서민이 감당하기엔 턱없이 많은 금액입니다. 꼼수를 부리겠죠. 왜냐면 그 옆에부터 이제 지금 도청이 들어오잖아요. 아예 그냥 그 흥선수성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정 어떤 계층을 위한. 그렇죠. 여기에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간 학교 옆에 승마장이 있는 탓에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것. 폐쇄된 승마장과 학교는 불과 6-7m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승마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지는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탓에 주민들은 공공승마장 등 관련안이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반대했고 모두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년간 서울시가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반대 여론이 잠잠할 때를 기다려 공공승마장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묵혀두자. 일단 묵혀두는 거예요. 지금 언제 그게 이제 공론화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유리한 거야. 현재 주민들은 승마장 대신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그것도 아니면 서울숲 공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청원한 상태입니다. 그 용도를 빨리 어떤 재용도를 맞아서 다른 어떤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줘야죠. 원래 취지대로 공원을 만들어야죠. 한 2년 정도 좀 지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장래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청구를 해서 그 판단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오로지 승마장만을 고집하는 서울시, 승마장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 거기에 공공승마장의 성격을 갖출 수 있는지까지 논란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팩트체크 조성엽이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기초의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도 정당 공천 폐지를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의결됐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 기간에 의회가 열려서 지금 그 시민들한테 더 집중하고 민원을 챙겨야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공천제로 인해서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사정을 이렇게 봤을 때 어찌 보면 줄 세우기, 신분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사실 시의원들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의 전환도 포함됐습니다. 면단위에서도 의원이 배출되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또 그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비 제도를 바꾸고 의회 사무직 인사권을 단체장이 아닌 의장이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그 의원들의 어떤 이익 그리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더 나은 선거제도 정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촉구를 결의한 뒤 경기 31개 시군 중 파주를 포함해 7곳이 참여한 상태. 지방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결의는 전국 의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송파구 가락시형 재건축 단지의 중학교 설립이 3차 심의 끝에 허가됐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로 지어지는 서울시의 첫 통합학교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송파구 가락시형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설립이 허가됐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지난 18일 가락시형 내 중학교인 가칭 가일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 이미 승인된 가일초등학교를 취소하고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허가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렇게 좀 정해진 거고 앞으로는 기존 학교가 그렇게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초중 통합학교는 서울에서 처음 시도되는 학교 형태입니다. 1교장 2교감 체제로 골자로 초등학교 26학급, 중학교 19학급 등 총 45학급으로 운영됩니다. 협소한 운동장을 대체해 탄천 유수지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탄천 유수지 일부를 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할 때에 체육시설을 추가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가락시형 재건축 조합은 중학교 설립 승인이 난 만큼 학교 설계와 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하고 강동교육청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간 내에 19년도에 신입 시행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첫 통합학교인 가칭 가일초 중학교는 오는 2019년 3월 개교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2011년부터 유휴지와 옥상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도시 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가꾼 채소와 꿀 등을 판매하고 도시농업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대학로 한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도시농업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에게 옥상이나 텃밭, 집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 기구들을 소개하고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 등 재배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 등 최신 농업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종로구 도시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도시 농부들도 작년에 수확한 꿀과 청보리 등을 들고 나와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키우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요. 이거를 키워서 또 먹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특히 종로구에서 농업을 배워 직접 도시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땅 파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화분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 일도 없고, 근데 이거 꽃이 피고 자라고 열매가 달려서 이런 걸 보면 그 늙지 않는 것 같다고. 대학생들도 도시 텃밭을 꾸밀 수 있는 디자인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품 이름은 익충호텔. 도시 텃밭에서 나는 작물들과 환경 오염으로 죽어가는 익충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 작품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텃밭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연 파괴를 하면서 저희에게 유익한 곤충들이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서 축제 한켠에는 누에 체험, 나비 탁본 등 도시 농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종로구는 2011년부터 도심 내 버려진 땅을 지속적으로 찾아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등 도심 속 오아시스인 텃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반대에 있는 목소리나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경청과 배려도 필요할 겁니다. 4월 25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